자, 오늘은 품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게 되면 문법 파트에서 이제 의문의 변동이나 또 이번에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한글 맞춤법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품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개념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문제들을 좀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품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중학교 때 배우기는 하는데 그때 이제 좀 놓치면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한 10분 남짓하게 간단하게 품사에 대해서 좀 개념을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품사라는 것은 이제 단어를 공통된 성질에 따라 분류해 놓은 갈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방, 우산, 의자 이렇게 이제 사물의 이름이라는 공통된 성질에 따라서 명사로 묶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품사를 볼 때 형태를 이제 불변어, 가변어로 나누기는 하는데 단어가 사용될 때 형태 변화가 없는 단어를 불변어, 형태 변화가 있으면 가변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하지는 않은데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면 우리가 집에 갈까? 라고 할 때 집에 가다, 집에 갈까, 집에 갔어요 할 때 변화하는 부분 이건 이제 가변어라고 한다 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파트는 이제 설명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다음에 좀 설명하는 걸로 하고요. 자, 기능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건 안 하더라도 요건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품사의 어떤 분류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체어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들을 하는데 그 종류가 명사, 대명사, 수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할 겁니다. 체언이 뭐냐라고 하면 명사, 대명사, 수사 이렇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 자, 용어는 동사, 형용사, 그리고 수식어는 관형사, 부사, 그리고 관계어는 조사, 독립어는 감탄사. 요거는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 자, 예를 들어서 우와, 철수가 새 신발을 신었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품사의 분류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감탄사죠. 그래서 그 독립원이라고 합니다. 독립원. 그리고 철수는 뭡니까? 명사죠. 그래서 이제 체언으로 되고 이건 조사죠. 그래서 체언 뒤에 항상 붙어서 나오는 것들은 조사라고 합니다. 조사, 도울 조자를 써서 관계언이라고 하고요. 새는 수식언, 신발은 체언, 을은 관계언, 조사죠. 관계언. 그리고 신었다, 신었다라는 것이 동사죠. 그래서 이제 용언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것들을 좀 외워오는 게 이번에 좀 숙제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체안에 이제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는데 요거를 기능적으로 좀 살펴보면 자, 명사는 사람의 사물이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나누면 이렇게 명사들이 나눠지는데 자, 보통 명사는 뭐 사람, 도시, 우리가 흔히들 그냥 쓰는 것들을 얘기하고 고유 명사는 하나밖에 없는 것들 뭐 이렇게 서울시 이런 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고유명사라고 합니다. 자립명사, 의존명사가 있는데 자립명사는 혼자 쓰일 수 있는 거, 의존명사는 이렇게 관용어의 꾸밈을 받아 쓸 수 있는 건데 이 관용어 이런 것들은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명사는 명사가 있고 대명사가 있는데 대자는 대신할 대자를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람, 사물, 장소, 이름을 대신해서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 너, 우리, 당신 그러니까 이름 대신에 쓰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지시대명사는 이거, 저거, 그거, 여기, 저기, 거기 이런 것들을 지시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수사는 숫자를 나타내는 거겠죠. 그래서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하나, 둘, 일, 이 그리고 첫째, 둘째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자, 이것들을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체언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은 수식어입니다. 수식이란 거는 어떤 걸 꾸며준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관형사가 있고 부사가 있습니다. 관형사는 뭐냐? 체언 앞에서 체언을 꾸며주는 단어죠. 그 체언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 이제 관형사가 어디에 위치를 하는지를 알 수가 있겠다. 그죠? 자, 부사는 주로 용언을 꾸며줍니다. 용언의 종류는 뭐가 있다? 동사와 형용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형사는 지시관형사는 이제 어떤 그 지시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람은 체언인데 그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자, 성상 관형사라고 하는 것은 성질과 상태를 나타냅니다. 신발은 신발인데 새 신발, 헌 신발, 모든 신발 이런 식으로 해서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 자, 그리고 수관형사라는 게 있어요. 숫자를 나타내는 겁니다. 한 친구, 두 친구, 세 친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있죠. 수관형사랑 수사랑 차이가 있을 텐데 분명히 어떻게 구분을 해주느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자, 수사와 수관형사의 차이점은 뭐냐? 붙였으냐 띄었으냐, 조사가 붙을 수 있냐 없냐 이 차이입니다. 자, 이 세 명이 간다가 있고 셋이 간다가 있는데, 셋이 간다라고 할 때는 셋은 수사에 해당이 됩니다. 왜? 그 뒤에 이가 붙었죠. 그래서 조사가 붙었기 때문에 3시 간다 이렇게 해서 수사가 됩니다. 반면에 수관형사는 얘는 이제 체온을 꾸며주는 애이기 때문에 체온이랑 붙으면 안 돼요. 그래서 체온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수관형사입니다.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수사와 수관형사의 차이는 조사가 붙을 수 있냐 없냐 요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부사를 보면 성상부사, 지시부사, 문장부사, 접속부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상부사 많이 쓰는데 빨리 가자, 많이 먹어라. 그래서 이제 용언을 꾸며주는, 용언을 꾸며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 근데 용언이 뭔지 알아야겠다. 그죠? 자, 앉아라. 그리 앉아라. 저리 가자. 이런 것들 지시부사. 자, 그리고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문장을 전체를 수식하는 문장부사라는 것도 있고요. 접속부사, 나 그리고 너 이런 식으로 나와 너를 이어주는 이런 부사도 있습니다. 자, 용어를 볼게요. 동사, 형용사 가장 많이 쓰이는데 동사는 뭡니까? 동작, 가작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인데 철수가 집에 가다. 목적어가 없죠. 목적어는 을열이 붙으면 목적어가 됩니다. 그죠? 타동사는 목적어 필요한 동사를 얘기합니다. 자,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막다나 착하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자, 성성 형용사는 착하다, 성질이나 상태, 그리고 지시 형용사는 이러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있는데 어, 이게 중요합니다. 동사 형용사의 구별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술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질이 유사한데 이것들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동사에 현재 시제를 붙여보면 이게 이야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 이 가다가 있는데 니은이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라고 합니다. 이거 외워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간다가 가능하죠. 간다. 내가 지금 가고 있다라는 동작 상태를 나타내죠. 그래서 간다. 근데 이제 형용사 같은 경우는 예쁘다가 있는데 이 니은을 붙이면 예쁜다. 이거 지금 불가능하죠. 그래서 얘는 형용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자가 있어요. 가다가 있는데 자, 가자. 이렇게 해서 청유형 어미인 자를 붙여주면 가자가 가능한데 이럴 때는 이게 가능하지만 예쁘다. 예쁘자 이렇게 했을 때 청유형이 불가능하면 요거는 이제 형용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명령형도 마찬가지인데 가라, 집에 가라 이렇게 할 때는 이제 명령이 가능하지만 예뻐라 이렇게 할 때는 명령이 불가능하죠. 이럴 때는 이제 형용사로 구분을 할 수 있다. 오늘은 영어는 불규칙 활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관계원 좀 보고 마칠게요. 자, 격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장에 어떤 격을 만들어준다. 특별한 자격을 지니도록 만들어주는 조사인데 우리가 흔히들 많이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수 뒤에 가가 붙고, 르이 붙고, 의가 붙고, 에게, 이다, 가 이런 식으로 다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장에서 이 조사라는 게 뭐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무슨 역할을 하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 문장 성분을 결정짓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보시면 철수 가가 붙으면
주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가 붙으면. 철수를이 붙으면 이제 목적어가 하게 되고요. 철수의가 붙으면 관형어 역할을 합니다. 철수에게 하면 부사어 역할을 하고요. 철수이다 하면 서술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격조사라고 합니다. 격조사. 그래서 이제 문장에 어떤 격을 만들어준다. 주격, 목적격, 관형격, 부사격, 서술격, 그래서 격을 만들어준다라고 해서 우리가 격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의 쓰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글 맞춤법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조사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보조사라고 하는 것은 앞말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건데 요거는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필기 꼭 하시고요. 얻는 도만 마저조차까지 요나 이렇게 해서 꼭 필기를 해주시고 암기해 주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접속 조사가 있는데 두 단어를 이어주는 거 이런 조사도 있고요. 자, 그리고 독립원에서는 이제 감탄사가 보통 들어가는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거는 뭐 철수야 이렇게 부르는 거는 감탄사가 아니다. 이런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거 같고요. 어머나, 여보세요. 네, 이런 것들이 다 감탄사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